안녕하세요, 백화도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오늘은 나무의 번식 방법 중에 공중 취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취목은 휘무지라고도 하는데요, 삽목이 어려운 식물을 번식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취목 방식 중에 오늘 말씀드릴 방식은 공중 취목 방식입니다. 일반 휘무지 방식으로 하기에는 가지가 이렇게 잘 휘어지지 않는 나무들을 번식시킬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예전부터 분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던 방식이고요, 또 고무나무 같은 열대식물을 번식시킬 때도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과수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꼭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체리나무로 알고 구입해서 키우던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체리가 아닌 자두가 열리더군요. 자두나무였던 것이죠. 그 자두나무가 바로 이 자두나무입니다. 작년에 한번 순환을 겪었던 나무입니다. 열매를 너무 많이 달아서 나무가 반으로 쪼개진 것을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붙이는 과정은 전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두나무는 체리나무로 알고 구입했던 것이라서 품종 이름을 모릅니다. 시중에 비슷한 자두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맛이 굉장히 좋아서 이것과 똑같은 품종을 번식시키고 싶은데 대목을 어떤 것으로 사용했을까 하고 이제 궁금해하던 차에 올해 뿌리 쪽에서 이 대목에 가지가 나와 있길래, 그러니까 분주목처럼 이제 그 부종근에서 줄기가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보고 삽목이나 취목을 통해서 번식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무의 주변을 보시게 되면 대목에서 가까운 뿌리 쪽이나 그 나무 둥치 부분 쪽에 보면 이렇게 부종근이 자라서 올라온 줄기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도 하나 있고 뿌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도 이렇게 부종근이 자라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예, 이런 것을 이용해서 취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유전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후계목이 만들어지겠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삽목의 단점이 하나 있죠. 바로 습도 관리 문제인데요, 뿌리가 내릴 때까지는 항상 습도 관리를 해줘야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나옵니다. 바쁜 시기에 한가하게 그런 신경을 쓸 겨를이 다들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공중 취목 방식은 공중 습도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만 수태 같은 것으로 감싸고 묶어 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에겐 아주 좋은 방식이 될 수 있겠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나무 껍질을 벗겨내기 위한 칼, 그리고 비닐이나 플라스틱 페트병, 그리고 그 안을 채울 수태나 상토, 그리고 일반 흙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들어가지 않도록 은박 호일 같은 게 있으면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료들입니다. 이건 이제 수태고요. 그리고 물이끼죠. 물이끼를 이렇게 물에 축축이 적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물이끼하고 비닐하고 그리고 은박 호일 이렇게 이제 있으면 되고요. 이제 껍질을 환상 박피하기 위한 이런 칼이 필요합니다. 재료가 준비되셨으면 이제 올해 자란 이런 1년생 가지를 골라서 껍질을 링 모양으로 이제 벗겨냅니다. 이렇게 잎을 따내고 한 간격은 뭐 한 1.5cm나 2cm 정도 이렇게 잘라서 벗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동그랗게 다 벗겨낸 다음에 이 부분에 수태를 이용해서 이렇게 감싸줍니다. 감싸주고 이걸 비닐로 이렇게
비닐이나 뭐 페트병 같은 틀을 이용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요즘에 시중에 그냥 이렇게 제품이 돼서 나오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감싸서 위아래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 아랫부분부터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밑부분도 이렇게 묶어 주시고, 여기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이런 호일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감싸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꽉 묶어 주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물이 살짝 들어갈 수 있게.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또 헐렁하게 해놓으면 이제 이 수태가 마르기 때문에 마르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강도로 묶어 주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벌려놓으면 비가 오거나 그럴 때 물이 들어가서 이 부분이 항상 건조하지 않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1년생 가지를 골라서 껍질을 아까 링 모양으로 벗겨낸 거를 갖다가 환상 박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단부에서 만들어진 옥신이 박피 부위 아래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박피 부위의 그 옥신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뿌리 발생이 촉진됩니다. 밝은 재를 바른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또 잎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도 박피 부위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이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뿌리가 빠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렇게 은박지로 빛을 차단해 주는 이유는 박피 부위가 햇볕에 과열되는 것도 막아주고 부정금 발생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빛을 차단해 주는 걸 황화 처리라고도 하는데요. 식물의 가지에 이렇게 빛을 차단시켜 주면 표면이 누렇게 변하면서 그 조직 자체가 연해지고 옥신의 함량이 높아져서 그 부분 기능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잎눈을 예로 든다면 잎이나 줄기로 자라야 하는 것이 뿌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빛을 차단시키는 작업을 황화 처리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환상으로 박피를 해놓은 위쪽에는 뿌리가 만들어지지만 그 박피 아래쪽 부분에서는 흰색으로 여러 가닥의 그 가지가 자라나오게 되는데요. 박피 부위 아래쪽으로는 옥신이 아예 없고 뿌리에서 만들어진 지베렐린이나 사이토키닌 같은 줄기신장 촉진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약 한 달 반이나 2달 정도 지나면 은박지를 벗겨내고 뿌리가 수태 사이로 이렇게 비집고 나와서 엉켜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뿌리가 잘 내려 있으면 그때 이제 밑부분을 잘라서 옮겨 심으시면 됩니다. 약 한 50일쯤 전에 작업해 놓은 게 한 개 있는데요. 풀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추목 시기는 6, 7월 장막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래 수태는 좀 두껍게 감아줘야 건조를 더 막아줄 수가 있고 뿌리 발생이 더 많이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수채를 감싸고 이렇게 뿌리들이 많이 내려 있는데요. 예, 이제 이 부분을 그대로 잘라서, 이 아랫부분을 잘라서 이제 묻어주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묻어서
근데 지금 이걸 묻을 때 이렇게 길게 놔두게 되면 이 뿌리 양은 작은데 이만큼의 그 잎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산작용을 어느 정도 좀 줄여주기 위해서 한 이 정도 어느 정도 선에서 잘라주고 요만큼만 이제 묻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취목 번식 방법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취목은 여러가지 번식 방법 중에 하나이고 또 과수 재배를 하시다 보면 꼭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한 번씩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가을 전정을 일찍 마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까지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능하면 가을 전정을 9월 말이나 늦어도 10월 상순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10월 상중순경에 석회 보르도액을 살포하시면 청공병이나 탄저병, 흑성병 같은 병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청공병이 심한 과원은 생육 후기에 보르도액을 2번이나 3번까지도 할 수 있는데요. 유산동과 생석회의 비율을 잘 조절해서 하셔야 합니다. 석회 보르도액을 말할 때 66식이니 48식이니 하는 말들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48식이다 하면 앞에 숫자는 유산동이고 물 1리터를 기준으로 유산동 4g을 넣고 뒤에 숫자는 그 생석회입니다. 물 1리터에 생석회 8g을 넣어준다는 말이죠. 유산동은 강알칼리성이라서 동계 방제 때 사용하는 66식을 생육 후기에 그대로 쓰면 약해를 받아서 잎이 다 탑니다. 한창 양분을 축적해야 할 시기에 잎이 타면 피해가 크겠죠. 보르도액은 처음에 제조하자마자 산도 측정을 해보면 pH 12.5 정도가 나오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산도가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산도 11.3일 때 최대의 살균력이 발휘되고 계속 그대로 방치하면 중성에 가깝게 되고 그때부터는 살균력이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월 중하순경에 하실 때는 유산동 비율이 조금 적은 4-12식을 사용하시고 10월 상중순에 하실 때는 4-8식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배 면적이 크신 분들은 직접 제조해서 쓰는 게 비용을 줄일 수 있을 텐데요.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조된 걸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방제 작업까지 제대로 해놓으면 내년에 수확하는 과실은 훨씬 더 품질이 좋아지겠죠. 요즘 밤낮에 일교차가 커지기 시작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